안녕하세요. 준 것도 받은 것도 없는 발전소장입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은 집안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남에게 주어서도 안되고 받아서도 안된다고 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이해 못지않는 것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 흔히 주고받고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문제를 겪고 난 후에야 그것을 실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흔하고 쉽게 하고 있지만 그것에 속문제를 난다면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에서 특히 함부로 남에게 주어서도 안되고 받아서도 안되는 것에 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주지도 받지도 않으면 편해지는 것. 첫 번째, 간섭.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 중 하나로 거절을 꼽습니다. 그런데 이해 못지않게 중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간섭입니다. 현재 누군가의 간섭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무슨 일 하면 상주, 감 놔라, 나주, 배 놔라, 함부로 판단하고 지시 내린 사람부터 내가 사는 삶인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까지 간섭하는 사람이 왜 이리 많은지 정말 피곤해집니다. 우리를 걱정해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와는 관계없는 남의 일에 부당하게 참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적으로 지켜야 할 선을 넘어서는 것이라면 그 말을 듣고 빨리 고쳐야 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 간섭은 함부로 하지도 말고 받지도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한 사람의 자유와 독립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간섭은 간섭받는 사람만이 아니라 간섭하는 사람에게도 치명적일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간섭은 권력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간섭을 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하기 싫은 일을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간섭을 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일을 강요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상관없는 일에 관여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좋지 않습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지나친 간섭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타인이 내 일에 참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간섭은 일단 상대의 주체성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비치기 쉽습니다. 서로의 주체성을 존중하는 것이 서로에게 최대 이익을 가져다주는 교제의 요령임을 알아야 합니다. 간섭하는 이유와 상관없이 주체성을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면 사람은 분노는 물론 자신의 영역이 위협받는다는 생각에 불안이 일고 공격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의도한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간섭이라도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간섭이 결국은 무책임하다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말로는 책임진다고 해도 전혀 책임질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 문제에 간섭할 때 부모가 자식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 있는 이유도 책임을 지고 싶어도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책임은 간섭받는 사람만이 질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간섭하는 사람의 목까지 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간섭은 편협한 사고인 경우도 많습니다. 간섭하는 이유가 과거에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 자기 내면의 불만인 것, 상대에 대한 질투가 반영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철저히 정신의 자유와 독립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믿을 것은 자신의 판단력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밀. 여러분, 일시적인 기분으로 자기도 모르게 비밀을 털어놓은 적 있으십니까? 저도 그렇지만 정말 수많은 입문서에서 비밀을 함부로 드러내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상대와의 사이가 틀어졌을 때 그것이 우리의 목을 조여온 경우가 수도 없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상대의 비밀도 듣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이 있어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분위기에 젖어 자기도 모르게 비밀을 털어놓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대고 싶은 순간이나 기대고 있던 것이 사라졌을 때 평상시에는 말하지 않았을 사람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기분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자기도 모르게 비밀을 말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윗사람이 부하 직원에게 일시적인 기분으로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열어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는 경우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는 위험한 일이니 그런 기미가 보이면 교묘하게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타인의 비밀을 알게 되어 자신을 파멸의 길로 몰고 간 애는 정말 많습니다. 자신의 추한 부분을 비추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거울을 깨버리는 여자가 있는데 그런 거울이 되어 자신을 망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밀을 말해서 후련하기도 하지만 바로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음 날부터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해놓고 화살은 상대방에게 향합니다. 서양 속담에 아무리 친해졌더라도 왕과 함께 버찌를 먹지 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비밀을 밝힐 정도로 친하게 지내는 것은 재앙의 근원이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권력을 가진 자라면 그는 자신의 권위를 되찾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제거하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일반 개인들에게도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별것 아닌 비밀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말한 사람에게는 그 비밀이 부끄러워 이전보다 멀어지기도 하고 비밀을 말하고 난 후 친해지기는커녕 더 서먹해지거나 어떤 상황에서는 모질게 대하기도 합니다. 조직이라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성장하면 좋지 않으니 애초에 싹을 자르려는 의도에서 또는 자기가 말했던 비밀과 달라졌다는 걸 각인시키려고 일부러 모진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자신의 비밀을 말한다면 그만큼 나를 믿는다는 신호로 여겨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비밀을 말하는 사람이 그 비밀 때문에 상대와 서먹한 관계가 될 거라면 애초에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말해도 문제없을 비밀을 정하고 말하고 난 뒤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회사 등 사회생활에서는 상대가 비밀을 말하려고 한다면 차라리 비밀을 듣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 아예 듣지 않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사의 비밀을 알아서 상사와 평생 좋은 관계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상사가 말하고 후회할 일일지 모르기 때문에 상사에게 그런 후회를 안겨드리지 않는 것도 면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비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들어서도 안 되고 그런 말이 나오는 자리에 끼지도 않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비밀을 말해주어 상대가 자기를 믿는다거나 자기도 무슨 힘을 얻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수 있지만 그게 덫인 경우가 있다는 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회사의 경우 저 사람도 알고 있다, 저 사람도 들었다는 말 한마디는 정말 난처한 상황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책임을 떠안거나 같이 져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어떤 비밀을 한 사람에게 보고나 신고 의무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비밀을 말할 땐 신중해야 합니다. 말할 수 있는 비밀의 수준을 정해놓아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경쟁사회나 말이 함부로 돌아다니는 모임이라면 더욱 내 비밀은 남에게 주어서도 안 되고 남의 비밀은 받아서도 안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남들에게 주지도 받지도 말아야 할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간섭, 비밀, 이 단순해 보이는 두 단어에는 우리 인간관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후폭풍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막강합니다. 오늘부터 간섭과 비밀이란 단어는 머릿속에서 지우시고 여러분의 삶에만 집중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영화 친절한 금자씨의 주인공 영애씨의 명대사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여러분들만의 치명적인 비밀을 저에게만 알려주시면 제가 무덤 끝까지 가지고 가겠습니다.